네, 안녕하세요. 어디 서울 와이파이 어서와 팀의 발표자 권남택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우선 입지 선정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입지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 주제와 저희 데이터에 대해 소개하고 클러스터링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입지 선정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제에 대한 소개입니다.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우선 입지 선정. 2019년 서울시 10대 뉴스를 보시게 되면 1위 따릉이에 이은 2위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정책적 역량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여론적인 우호도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70% 이상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지지할 정도로 정책적 필요성 또한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적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지는 정책적으로나 실제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다는 점에 착안해서 계층 간 통신 격차 완화 효과에 집중해 공공 와이파이가 우선적으로 입지해야 할 위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전처리했고 그런 다음에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클러스터링을 통해 우선 입지 대상 행정동을 선정했습니다. 이 안에서 수요 충족 비율이 낮은 5개 행정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2가지 알고리즘으로 입지 선정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희 데이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위치 정보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역명에서 카카오 API와 구글 API를 사용해 행정동을 추출했습니다. 이후 중복 데이터와 결집값을 처리하고 저희의 분석 단위가 이제 행정동이기 때문에 행정동 단위로 행정동별 와이파이 개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추가 변수들의 구성입니다. 저희의 분석 목표가 계층 간 통신 격차 완화이기 때문에 서울 내 소득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평균 소득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의 대체제가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면 우선 입지 선정에서 후순위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크롤링했습니다. 서울시의 시민들이 비교적 편하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영화관과 같은 그런 공간의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행정동 내 총 매장 수를 접근성 점수로 이름 지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수준 점수인데 이전에 평균 소득이 경제적 측면에서 사용한 변수라면 정보화 수준 점수는 저소득층, 장애인, 장노년층과 같이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기반으로 한 변수입니다. 또한 생활인구도 사용했습니다. 많은 서울시의 재화들이 다수의 서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나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 비교적 낙후된 지역, 생활인구가 적은 지역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활인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소득, 접근성, 정보화 수준 점수, 생활인구의 행정동별 분포를 다음과 같이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변수를 사용해서 저희의 우선 입지 행정동을 선정하기 위해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저희의 목적인 계층 간 통신 격차 완화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평균 소득과 정보화 수준 점수 2개의 변수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후 나머지 3개의 변수로 해당 클러스터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클러스터링 방법은 다음에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클러스터링 결과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평균 소득과 정보화 수준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군집을 저희의 타겟 군집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타겟 군집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클러스터 간 평균 와이파이 개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타겟 클러스터에서는 평균 생활인구가 낮은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며 평균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가지 클러스터링 결과가 유사했기 때문에 이런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다 종합적이고 일반화하고자 각 클러스터링 결과에 2번 이상 포함된 행정동을 선정했습니다. 이 21개 행정동을 저희의 최종 행정동으로 선정했고 대상 행정동들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저희의 분석 목표와 잘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저희는 21개 행정동에 대해 대상 행정동의 기존 와이파이가
현재 행정동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요 충족 비율을 정의했습니다. 행정동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면적과 기존의 와이파이 개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이런 수요 충족 비율을 정의했는데 행정동 총 수요 면적분의 와이파이 커버리지로 계산했습니다. 이때 와이파이 커버리지에는 저희가 이전에 크롤링했던 접근성 점수에 들어가는 맥도날드와 같은 매장들의 와이파이 커버리지 또한 포함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충족 비율이 낮은 5개 행정동, 번삼동, 상계삼 4동, 도봉 1동, 장위 2동, 삼성동 이 5개를 최우선 행정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이 5개 행정동에 대해 구체적인 입지 선정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우선 입지 선정이라는 주제에 맞게 설치할 와이파이의 개수는 고정했을 때 최대한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MCLP 방법을 기준으로 입지 선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수요라는 관측될 수 없는 잠재 변수를 위해서 빅데이터 캠퍼스에 있는 건물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당 건물의 좌표를 수요지로 설정해서 입지 선정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은 반경 내 수요 최대화 방법과 피메디안 알고리즘 이 2가지입니다. 먼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반경 내 수요 최대화 방법입니다. 행정동 건물 좌표 기준으로 격자를 생성하고 어느 격자가 가장 많은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 내에 존재하는 건물 좌표들은 삭제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와이파이 개수를 늘려감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엘보우 포인트에서 최적 개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경 내 수요 최대화의 결과를 확인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고 주로 건물이 밀집한 주택가 위주에 입지하고 이 와이파이 커버리지들이 잘 겹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미디안 알고리즘입니다. 수요와 거리의 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기존의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공원, 주민센터, 복지관과 같이 공공장소 위주로 설치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장소 위주로 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피미디안 알고리즘을 고려했고 공공장소에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신규 입지가 공공장소 주위에 입지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피미디안 결과에 대한 시각화입니다. 북서울 꿈의 숲, 오연초, 도봉초, 서원공원, 전통시장, 도서관과 같이 저희가 가중치를 부여한 공공장소 위주로 입지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경 내 수요 최대화와 피미디안의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입지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반경 내 수요 최대화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특성상 신규 와이파이 커버리지들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와이파이 설치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피미디안 알고리즘의 경우 공공장소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입지가 공공장소에 입지함에 따라 설치와 관리에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 3, 4동에서는 지하철역과 떨어진 언덕 지형에 다소 낙후된 주택가 위주로 입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봉 1동과 삼성동에서는 공공장소와 주택가 위주로 고루 입지했는데 삼성동 같은 경우 저기 밑에 신호초등학교 부분에 피미디안 알고리즘의 결과가 커버리지가 다소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삼동의 경우 복지시설, 주택가, 공공장소와 같이 여러 군데 입지를 했는데 이 중에서 피미디안 알고리즘이 공원에 입지하는 것을 보면 이런 피미디안 알고리즘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위 2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공장소에 와이파이가 충분했기 때문에 장위 전통시장과 주택가 위주로 입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결과를 통해 취약계층을 고려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우선 입지 선정이라는 주제를 통해 계층 간 통신 격차를 완화하려 했다는 점, 서울시가 정책적 역량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의 효용을 늘리려 했다는 점, 그리고 클러스터링에 국한되지 않고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세부적인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저희의 분석이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에서와 같이
시민들이 여전히 와이파이 한 칸 한 칸에 간절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간절함에 한 칸 한 칸 불을 켜주는 것이 스마트 시티 서울의 완성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어서와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